구독? 삼바 사태로 오늘 코스닥 시장이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삼바가 코스피에 있긴 하지만 바이오 관련주들이 워낙 코스닥 상위 종목에 많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닥 상위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박살나는 결과가 일어났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선방으로 이제 코스피는 어느 정도 지탱을 해줬죠. 지금 삼바 사태로 이제 장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좀 가설이에요. 올해 뭐 계속 꾸준하게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올랐던 이유가 반도체는 정상적으로 올랐는데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실체 없는 고평가를 이뤄내면서 버블이 일어났다. 그 과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다라고 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 같았으면 이 정도 낙폭이면 한 번쯤 반등이 일어나는 게 정상적인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하고 새로운 악재를 또 만들어내면서 또 반응을 하잖아요. 이게 과거에는 사람이 매매를 했다면,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가설은 컴퓨터에 대한 발전으로 알고리즘 매매가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메릴 린치가 뭐 소형주에서 워낙 많이 보이는데 그게 전부 다 알고리즘 매매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이제 알고리즘 매매가 굉장히 과거보다 고도화되면서 정말 사람은 할 수 없었던 그런 정밀한 매매를 하고 있는 느낌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알고리즘이 정교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전 한 2010년도부터 알고리즘 매매가 어느 정도 조금씩 일어나긴 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런 영향이 미쳐지냐? 그동안은 데이터가 안 쌓인 거죠. 알고리즘이 그렇게 정밀화되지 않았었는데 올해 들어서 굉장히 정교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차트를 띄워놓은 게 셀트리온에 대한 차트거든요. 전에도 이걸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오른쪽 상단에다 링크 걸을 테니까요. 링크 통해서 보시고요. 2018년, 2019년, 2020년 적정주가예요. 2020년 적정주가. 그러니까 2018년 적정주가가 17만원, 2019년 적정주가 22만원, 2020년 적정주가 30만원. 제가 전에 이제 얘기 드렸었는데 그 오른쪽 상단 링크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있을 거고요. 이거를 얘기 드리면서 뭐 2019년도 다 오고 했으니까 요 정도 선, 그러니까 2019년 정도 적정 주가는 지켜주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기계가 하다 보니까 정말 정교하게까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아마도 언더슈팅까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람이 하던 방식이라면 아마 이 정도면 이제 저평가고 강력한 지지선을 형성해줬기 때문에 여기 정도에서는 분명히 반등 신호가 올 거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정도에서 꼬리 달고 올라갔겠죠. 그런데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으로는 확실히 지금 고평가가 맞죠. 그리고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밴드 자체가, 전체적인 밴드 자체가 하방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3분기 실적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 밴드 자체를 오히려 좀 거꾸로 더 내리는 이런 모양새가 보여지죠. 하방으로 계속 때리고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까지 가는 거면 그러니까 정말 정교하게 완벽한 적정 주가를 산정을 하고 그것보다 조금이라도 오버슈팅이 나와 있으면 그 가격까지는 뺐다 가는 거죠. 그러면서 시세 차익을 먹을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 지금 2018, 2019, 2020년 적정 주가예요. 아마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 확대 같은 주 친화적인 정책이 발표가 되면 이 전체적인 밴드가 상단으로 더 올라갈 거예요. 현재까지는 54,000원이 2018년 적정 주가인데 이 적정 주가를 한번 기록을 한 이후에 계속 하방으로 때렸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언더슈팅까지 나왔죠. 언더슈팅까지 나오고 나니까 이제 상승으로 다시 돌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하고는 다르게 적정 주가보다 아래로 움직인 이유가 이제 선물이나 파생에 대한 빈도가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정 주가 상당히 아래로 내려온 상황이고, 정교해진 매매 패턴이 작년에 올렸던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를 정상적인 과정으로 만들고 나면 코스닥을 상당히 많이 올렸었던 이유가 적정 주가에, 그러니까 적정하지 않은 가치를 가진 바이오들로 일궈낸 지수였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파생을 이용한 거고, 파생을 이용하면서 가장 먼 혜택을, 그러니까 가장 짓누릴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굉장히 언더슈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지금 바이오주들은 적정 주가 아래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아직도 2018년도 적정 주가까지 안 내려갔죠. 그런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까지 충분히 내려갔고 지수도 바이오 버블이 다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적정 주가를 찾아서 빠르게 반등하겠죠. 그래서 지수에 올라오는 거에 비해 지금 상당하게 훨씬 더 강력하게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괴리가 더 많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이 괴리 차이가 적정 주가와 주가의 이 괴리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앞으로는 과거에 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움직였다면 이제 앞으로는 뭐 예를 들면 이런 패턴이겠죠. 진폭과 파동이, 그러니까 진폭하고 파동이 둘 다 굉장히 들쑥날쑥해지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가 있으니까. 이 알고리즘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거 굉장히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들고요. 정말로 성장을 제외하면 앞으로는 투자가 쉽지 않겠다. 왜냐면 과거처럼 뭐 적자폭이 나서 적정 주가를 찾지 못하고 내려갔던 거에 묻어 놓다 보면 다시 성장이 올 때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게 점점 알고리즘이 진화하면 진화할수록 그런 패턴들까지도 다 익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폭은 더 강하게 눌러서 내릴 거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버티기 힘든 구간들이 많이 나올 거고 상승할 때는 도저히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올려버리는 이런 매매 패턴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점점 쉽지 않아질 걸로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과거처럼 뭐 소형주에 뭐 세력주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뭐 어느 정도 먹혔었잖아요. 한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엄청 잘 먹혔었는데 작년이나 올해 초부터 좀 과거 같지 않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도 그런 비이상적인 행동을 하는 종목이 있으면 컴퓨터가 들어와서 공매도 때려버리는 거죠. 지금도 뭐 매일매일 보시면 메릴린치에서 엄청난 알고리즘 매매를 한다는 건 다 알고 있을 테고 그게 점점 정교해질수록 과거처럼 뭐 하락했다가 매집했다가 분출하는 이런 패턴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 알고리즘을 계속 짜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의 주식의 움직임은 과거와는 좀 많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2018년의 패턴은 과거에서는 사실 설명이 잘 안 되는 패턴이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리먼 브라더스 직전, 그러니까 세계 금융위기 직전 정도까지,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나 뭐 중국발 신흥국 외환위기보다 더 강력하게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계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단기간 내에 낙폭이 엄청 컸다면 지금 2018년의 패턴은 1년 동안 꾸준하게 우하향하고 있어요. 경제 위기 상황이냐? 그것도 아니죠. 다만 2017년에 상승했던 그 바이오에 대한 버블 그리고 4월 달부터 일어났던 남북경협 테마로 인한 버블 이런 게 적정 주가보다 오버슈팅에 나오면서 그런 과정을 전부 다 정상화시키는 기대감이라는 게 원래 증시의 이제 가장 큰 원동력인데 기계는 컴퓨터는 기대감이라는 게 없죠. 정말 숫자, 사람이 입력해놓은 데이터 그 과정에서만 움직이는 기계이기 때문에 기대감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가 기대감에 샀다면 컴퓨터가 생각할 때는 이 적정 주가는 오버슈팅이다 하면 그냥 공매도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적정 주가까지 움직이고 그 이후에는 기업의 실제 실적에 따라서 다시 적정 주가로 또 움직이는 그러니까 뭐 예전처럼 낙폭과대가 먹히지도 않는 그런 시장이 나타나 버리는 거죠. 어디까지나 제 가설이긴 한데 점점 더 이 가설이 제 과거에 한 올해 초부터 좀 느낌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쪽 방향인 것 같긴 해요. 그가 컴퓨터를 이용한 알고리즘 매매를 나타내는 지수인데 이게 올해 2018년이에요.
왼쪽이 이제 전 세계고 오른쪽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뭐 세계 시장이 훨씬 월등하게 빨리 가긴 하지만 양쪽 다 굉장히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 거의 올해는 약 2배, 한 1.7, 8배 정도 될 텐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확 늘었어요. 그리고 내년 되면 훨씬 또 2배 가까이 또 증가할 거고 계속 2배씩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아마 제 가설이 맞다면 내년 시장은 올해보다 더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얘네는 감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기대감이라는 것도 없고 정말 프로그램 돼 있는 대로만 움직이는 거죠. 정교하게 가치를 따져야 할 때가 아닌가. 정말 오버슈팅이 용납되지 않는 순간이 오지 않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적절한 오버슈팅은 굉장히 투자에 있어서는 필요한 수단이거든요. 수익이 나려면 오버슈팅이 나야 돼요. 저는 안 그러면 장기간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데요. 일정한 수익 내면 바로 수익 내고 나와서 또 다른 주식에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일정한 수익을 내고서 나오고 나면 다른 종목들도 다 같이 올라와 있어요. 왜냐면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또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또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되면 이제 큰 수익 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굉장히 암울한 얘기긴 한데 정말 앞으로의 투자는 기계에 맡겨야 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여기가 이제 2년 이평선이고 2년 이평선이 무너지고 언더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과거 낙폭과대, 그러니까 이게 전체 지수로 얘기 드리면 2년 이평선이 무너지고 과매도가 3번 일어나면 반등이 나온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타임은 좋아할 때는 아니다. 한 번 더 떨어지고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지점 아마도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죠. 내년도 기업들의 이익이 전반적으로 다 감소한다고 치면 이런 반등조차도 나오지 못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계 입장에서는 내년도 적정 주가를 산정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가 고평가다. 내년에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안 좋아지면서 기업들의 이익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런 과대한 낙폭 같은 경우도 무시해버리고 하방으로 더 누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은 반드시 지키고 올라가야 아직까지는 사람이 투자해도 되는 시기구나 라고 좀 느낄 것 같고, 만약에 여기마저도 무너지고 하방으로 때린다고 하면 더 이상은 투자를 직접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더 들고, 기계한테 맡겨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번 하단이 마지막 체크 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에요.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1150원 마지막 구간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고요. 이번에도 역시 이렇게 와주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과거의 패턴과 일정하게 분명히 전에 고점 한번 씌워줬고 바닥 한번 찍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지금 충분하게 낙폭 과대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으로 가는 게 정상적인 패턴이고, 아마 내년 1분기 안에는 저점을 잡고 이제 반등을 가야 이제 과거와 같은 전체적인 증시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요. 만약에 이번에도 하단이 또 무너지고 내려간다 하면 이거는 과거와 같은 패턴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알고리즘 비율이 올라가는 만큼 정말 증시의 상승과는 관계없이 수익이 창출되는 고빈도 매매라고 하죠. 고빈도 매매에 의해서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계적인 흐름, 알고리즘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나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마지막 저점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이버 프로페시입니다. 구독 버튼 안 누르고 그냥 보면 서운해요. 오른쪽 하단에 빨간 구독 버튼 보이시죠? 거기 누르시면 돼요.
그럼 지금 끝.